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제주포럼 디지털 전환시대 여성의 일과 포용적 성장 세션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최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굉장히 반가운 분이 참석하셨는데요. 바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배우자이신 강윤형 여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여사님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센터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그럼 여사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원희룡 지사 안사랑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실 우리가 작년부터 1년 반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그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재난이 찾아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어려워지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그 속에서 여성의 삶이 또 어떻게 변화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더 심화되는, 어떻게 보면 그 이번에 G7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핵심 주제가 클라이밋 체인지하고 디지털 이코노미 그리고 젠더 이퀴티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젠더 이퀴티와 관련해서 우리 새로운 시대 전환에서 어떻게 여성이 또 남성과 더불어서 또 우리 함께 성장해 나가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갈 것인가 하는 주제로 오늘 우리 네덜란드 대사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한선아 원장님, 김종숙 위원님, 또 김종현 우리 센터장님 참석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많은 귀한 배움의 자리가 될 걸 기대하고요. 또 이 모든 행사 주관해 주신 우리 민무숙 원장님 계신 우리 여성가족연구원 식구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 전환 시대 여성의 일과 포용적 성장 세션이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님의 교회사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단상으로 자리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입니다. 오늘 디지털 전환 시대의 여성의 일과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저희 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청소년과가 공동으로 본 세션을 열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포럼에 지금 오프라인에 또 오신 분,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디지털 시대,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노동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변화 속에서 여성의 일자리 이슈를 좀 진단하고 또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기업의 일터의 어떤 그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어떠한지, 이러한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와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한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지털 기술의 확장이 2020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비대면 소통이 가능한 이런 디지털 기술이 한편으로는 굉장한 편리함, 또 경제적 풍요 이런 것을 가져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층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또 취약 집단일수록 빈곤과 불안정한 일자리 환경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죠. 여성도 이러한 그 불리한 환경에 어떤 그 문제가 함께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환경에서 이런 이번에 제주 포럼의 핵심 키워드가 포용적 번영, 포용적 성장인데요. 이것은 그 핵심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 성장에 함께 참여하고 또 그 혜택을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에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가 여성의 어떤 그 대응과 역할,
또 여성의 어떤 그 여성 기업의 준비 상황 이런 걸 한번 진단해보고 어떤 새로운 아젠다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소중한 의견들을 함께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조 발표 맡아주신 요하나 도노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님, 또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계신 루스 폴라책 이스라엘의 쉬코즈, 그녀는 코딩한다, 이런 그 기업인데요. 설립자 겸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자장을 맡아주시려고 멀리 서울서 오신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님, 토론을 해주실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 원장님, 또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님, 김종현 제주 더 큰 네일센터 센터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을 계기로 국가 간 환경은 다르지만 기술적 혁신과 일자리 환경에 따른 성장과 분배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 여성들이 함께 연대하고 모두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청 여성가족 청소년과 임홍철 과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 세션의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교수님은 다른 나라, 다른 시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는 연구에 매진하는 사회학자이십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품격의 부재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물질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사회의 품격을 높여야 한국의 미래가 있다고 진단하십니다. 저서로는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경제의 사회학이 있고 함께 쓴 책으로는 플랫폼 사회가 온다, 인간을 위한 미래, 커넥트 파워 등이 있습니다. 사회학적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 시대의 미래를 열어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기여하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으로서 한국 사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본 세션의 좌장이신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를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이재열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조직을 하셔서 디지털 전환시대 여성의 일과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서 사회를 맡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했고 또 민주화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보면 화나는 일들도 많은 것 같고 분노감도 넘쳐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단지 성장만으로 민주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가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고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특히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이 결국은 포용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귀한 발제자를 모셨고 또 아주 각계에서 맹활약을 하시는 분들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첫 번째 이 발표를 해주실 분은 요이나 도노바르트 네덜란드 대사십니다. 대사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지금 한국에 부임하신 지 이제 2년이 돼 가시는 외교관으로서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여성 대사이시기도 합니다. 그동안 기후변화 이슈나 성평등 이슈에 대해서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또 조경학의 배경을 가지고 계셔서 건축이라든지 지속가능성이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유럽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포용 성장, 포용 사회라고 하는 데 대한 본격적인 정책화를 시도한 지역이고요. 특히 네덜란드는 그 중에서도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사님께 글로벌 환경에서의 포용적 성장과 여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오늘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 여성의 일과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주 여성가족연구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전반적으로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더 두드러진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포용적 성장과 여성 문제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사실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ICT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그 숫자가 많습니다. 전공자 중에서도 여성은 남성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기술을 전공한 학생들 중에서 3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3명 중에 1명만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ICT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6명 중에 1명만이 여성이고요. 그리고 또 여성은 같은 분야의 남성보다 또 급여도 더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생산성에 많은 손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연간 생산성 상실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디지털 분야에 진출했다가 그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경제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GDP 측면에서 35%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불균형적으로 여성 인력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이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경제 분야에서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동시에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아이의 교육을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그래서 디지털 교육과 함께 여성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역량이 남성들과 차이가 있다 보니 사회적인 디지털 격차가 더 많아졌고 또 디지털 젠더 격차라는 용어도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젠더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누구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성이 전 세계 글로벌 디지털 경제와 네트워크에 충분히 참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디지털화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성평등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최 측에서 부탁하신 것처럼 저는 유럽과 네덜란드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젠더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젠더 격차를 디지털 분야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은 몇 가지 정책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여성에 관해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 정책이 만들어졌는데요. 먼저 디지털 젠더 격차 문제를 파악하고 그 젠더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원인 중에는 디지털 역량 부족, 그리고 젠더 편견과 고정관념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 저희는 이 디지털 시대의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교육 실행 계획안에서는 어릴 때부터 여성과 남성 간의 디지털 역량 격차를 줄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아와 남아 모든 아동을 위한 디지털 교육 실행안입니다. 그리고 여성과 또 여학생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커리어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젠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특히 여성들이 기술 분야에 전공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EU에서는 디지털 분야의 여성을 위한 선언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선언도 디지털 젠더 격차를 해소하고 각 국가별로 전략을 세워서 여성들이 디지털 분야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이 이 지역사회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럽 차원에서 이 디지털 분야 여성에 관한 선언을 통해서 디지털 분야에서 특히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묘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우리 여학생들에게도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젠더 기반 차별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취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Women in Digital 스코어보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스코어보드는 디지털 분야에 참여하는 여성들에 대한 그 데이터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분야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여성들, 그리고 여성들의 디지털 교육 등에 관한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개선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과 여아가 디지털 경제에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에 얼마나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Women in Digital 스코어보드의 경우에는 EU 전반적으로 이제 여성의 디지털 참여도와 그 활동, 교육을 모니터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여성과 여아가 이 분야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Girls in ICT Day라는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매년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10세 에서 15세 정도까지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 행사를 열어서 이 ICT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여학생들이 이 자신의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IC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여성 멘토와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섹터는 남성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곳으로서 우리가 젠더 다양성을 더 증진하고 젠더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위한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용적이고 다양한 그런 발전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디지털 분야에 있는 여성들, 학생부터 시작해서 교사, 패널리스트, 그리고 관리자, 그리고 기업가 이렇게까지 디지털 분야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럼을 제공을 해서 회원들이 서로 이 분야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체도 있습니다. 이 기술 분야에서는 특히 여성 전문가들 그리고 그 디지털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간의 네트워킹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이 있고요. 네덜란드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이니셔티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Girls in ICT Day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젠더 고정관념 그리고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고자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젠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예시를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빌드 앤 브레이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기술 분야의 젠더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술 전문가들을 남자의 직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러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 렉이 걸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파일럿 그림을 그려보아라 라고 합니다. typical jobs. 소방관이나 뭐 이런 일들을 그려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뭐 모자를 쓰거나 헬멧을 들거나 뭐 이런 거 하는데 근데 뭐 이름을 써라라고 얘기하고 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친구를 쓸 때 그래 우리
우리 초대해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멧을 쓰고 나서 헬멧을 벗고 나면 모두 다 여성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정말 놀라요. 그런 뭔가 편견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직업도 여자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놀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효과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어떻게 이런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그 성평등을 이제 해결할 수 있을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평등을 해결하는 문제 중 하나가 편견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장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죠. 오늘날 개도국의 아이들이 특히 인터넷에 접속하는 아이들이 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더 젊은 어린 아이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국가를 넘어서서요. 그래서 하나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서 네덜란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속 가능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지역에서 여성들은 이런 인터넷 접속권이 없습니다. 이런 모바일에 있어서 이런 접속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기회가 되고 이것이 여성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인터넷에 대한 접속이 디지털의 기본이 됩니다.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여성과 아이들에 있어서 뭔가 젠더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네덜란드는 올해 6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수교를요. 한국과 네덜란드는 오늘 60주년에 기념했습니다. 이래서 디지털 섹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죠. 그래서 이 두 국가 모두 IT에서 굉장히 강력한 국가들입니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분야에서도 뛰어나고 한국도 뛰어납니다. 삼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한다 그러면 그 하나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포용적 성장의 예가 될 수 있죠. 여성과 아이들이 분야에서 우리가 하나의 인터넷으로 협력을 한다 그러면 인터넷의 어떤 표준 그리고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에서 여지까지 여성이 배제되었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디지털 여성들이 그 격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젠더 갭이라고 하는 이슈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지, 그다음에 어떻게 여성들을 네트워킹하고 인파워해야 될지, 사회적인 편견, 스테레오타입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EU의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멀리 이스라엘에서 접속을 해주시는 루스 폴라첵 대표십니다. 이분은 앞에서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쉬코드라고 하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대표를 맡고 계시고, 또 동시에 텔아비브에 본부를 둔 생화학 기술 회사 레스테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굉장히 바쁜 와중에 또 디지털 젠더 갭을 과감하게 줄여나가고 있는 모범적인 국가 이스라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여성 기업 그리고 성평등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굉장히 선지적이죠. 이스라엘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여성이 우리 이런 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두 개의
여성 기업이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시코즈고요. 사회적 어떤 플랫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코즈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벤처, 제가 이제 또 기업으로 있는 레스테스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 기업은 여성이 코드와 소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래서 시코즈에 대해서 먼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8년 전에 설립을 했고요. 다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만나기 위한 방법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 숫자를 보시면 인구의 50% 이상이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이고요. 다른 데서도 그렇죠.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이 업계는 34%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이제 27%로 점점 늘어나고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몇 년 전 이야기고요. 근데 어쨌든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도 여성이 22%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13, 14%로 증가하기로 했는데요. 어쨌든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비율이요. 그래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목표는 하이테크 분야에서 여성 개발자가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같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동등한 접근권을 가지고 학습에 대해서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모두 하나의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 여성들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자체가 특히 사실 5만 명 이상의 여성 개발자들이 이스라엘에 있고요. 모두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주요 대학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일부 대학에서는 그리고 많은 주요 하이테크 기업들도 우리의 이제 커뮤니티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기업과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소프트 엔지니어들이 많은 기업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 하고 있고요. 강의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700명의 팀 멤버들이 있고요. 50개의 다른 지사들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200개 이상의 행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해키 나이트나 이런 소프트 엔지니어 데이 이런 것들도 기념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함께 또 강의를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요 원칙은 하나가 우리 자신을 믿어라입니다. 이해한다 그러면 스스로를 이해하면 뭔가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성도 하나의 사람으로서 뭔가 큰 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야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드나 이런 곳에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어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인내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앞을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야 합니다. 그 커뮤니티가 세 번째 원칙인데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바로 서로를 돕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하나의 팀 멤버로서 서로 이제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이죠. 테크 컴퍼니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팀 리더, CTO, 어쨌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과 함께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스스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이 문제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팀에서 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장점을 강화할 수도 있고 테크 분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커리어와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기술적인 역량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커리어 센터가 있습니다. 이 커리어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고용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또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들은 각 참석자들에게 맞춤식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의 니즈에 맞추어서 제공되는 활동들이고요.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한데 가장 이제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워크숍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연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인지니어로서 항상 학습을 지속해야 하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강의와 여러 가지 이제 워크숍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트렌드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계속 알고 공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다양한 이벤트 사진들이 있는데요. 팀원들이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 다른 동료 여성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으로서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는 경험도 할 수 있고 어려운 과정에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들의 경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이걸 못 따라가는 게 아닐까, 어려워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들이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빨리 잘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 같아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 그리고 자기가 원하고 싶었던 것을 뭐 2주 만에 배우든 2, 3일 만에 배우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제 기술을 배양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새로운 것을 직면하면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또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나면은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성들이 자신의 내면의 힘도 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이 프로페셔널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여러 과정들은 이제 초급 코스부터 시작해서 이미 이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용으로 고급 과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고급 교육 과정을 듣고 승진을 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연봉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킬들, 예를 들면 클라우드 기술과 관련된 이제 역량들도 있죠. 이 클라우드 기술과 관련해서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학습입니다.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각 학습자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수천 명의 여성 회원들이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교육 코스들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노동부와 함께 협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년째 노동부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프로그램이 확장이 되었었습니다. 이 노동부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목표는 여성에게 필요한 기술 교육 그리고 역량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전국의 모든 여성을 위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산업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제에서 이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이테크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중요한 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테크 산업이 성장하려면 테크 기업들이 양질의 인력들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양질의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동부가 교육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저희 쉬코드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 프로그램이고 지금까지 볼 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중에 여성 비중이 50%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테크 일자리들이 여성들에게 제공이 되었고요. 전 세계 경제가 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테크 산업에는 아직 기술 인력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13,500여 개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관련된 일자리가 여전히 지금 이제 구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 테크 분야에는 양질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여성이 채울 수 있고 또 이 테크 분야에 근무하는 인력 중에 50%를 여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이 분야에 더 많이 진출을 한다면 이제 국가적인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공백 문제는 지금 충분히 역량 있는 이제 엔지니어가 없기 때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여성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 벤처 기업들도 이러한 부분에 여성 인력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코로나19를 겪긴 했습니다만 또 경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목적은 가능한 많은 여성들이 이 IT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초보자가 됐던 고급 코스를 듣는 사람이 됐던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이 업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젊은 청년 여성들이 이 분야에 진출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커리어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대학에서 또 기술을 전공하는 여학생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약 5천여 명의 여성들이 저희 코스를 수료하고 졸업을 했고요. 또 새로운 포지션으로 그러니까 승진을 한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스라엘에서 이 기술을 전공하는 그런 이제 대학생들, 졸업자들의 여성의 비중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설정했던 목표를 세 번째 이제 노동부와 협력을 하면서 저희가 설정했던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해 오고 있다라는 확인을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기업가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 기업가인데요. 쉬코드 이외에도 저는 레스테스트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레스테스트에서도 바이오 기술 기반 기업인데요. 저희는 혁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팅 방식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코로나19 테스팅을 좀 더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제 입장에서는 이런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또 많은 이제 이스라엘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정부와 그리고 행정기관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고 팀원들 그리고 파트너들을 포함해서 저희 이스라엘의 테크 산업이 예를 들면 뭐 의료기기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술 산업과 의료 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산업과 기술 산업이 협력해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정부의 그 역할과 지원도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성장이 두드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 쉬코드와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을 이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과 또 여학생들을 위해 이러한 목표를 한국과 함께 공유하고 달성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행운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접속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그동안 해온 여성들의 디지털 시대 역량 강화의 구체적인 사례를 아주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반복할 필요는 없겠지만 핵심 사항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끈끈하게 응집하고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5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쉬코즈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하고 교육하고 멘토링을 하고 하는 이런 코어 역할들을 했고, 또 임팩트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 각 기업들과 서로 연결하고 다리를 만들고 해서 더 많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고 또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계기들을 만들어 나가는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들을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국내에서 참여하신 분들을 토론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텐데요. 먼저 한선화 박사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린다면 한선화 박사님은 키스티, 그러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지금까지 계속 평생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성 과학자로서는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키스티에서 정책실장, 정보기술개발단장, 첨단정보연구소장, 선임연구부장, 그 다음에 7대 원장을 이렇게 역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부회장, 바른과학기술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 등등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서 여성들이 이 과학기술 쪽에서 어떻게 포용적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해오신 분인데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해야 되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선하고요.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디지털화되게 되면 거기서 필연적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 데이터들이 모여서 빅데이터가 되고 이것이 인공지능으로 최적화가 되어서 그게 다시 사회로 환원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란 결국은 디지털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세 가지의 기술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대변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런 디지털 전환은 일자리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화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사람이 하던 많은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됩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하면은 미국의 경우에 2030년까지 컴퓨터와 수학 분야에서 160만 명의 인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미국뿐이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같은 추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딜로이트 컨설팅 그룹에서는 지금 전 세계가 그 코비드 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가 끝난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4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분석이 되든 간에 사회가 변화하는 현상은 결국은 디지털화가 촉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디지털화에서 성공을 한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여기에 적응하고 성공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뒤처지고 말 것이다라는 것이 어떤 시나리오에도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화두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대사님께서 발표하신 자료의 첫 화면에 나온 것인데요. 사실 유럽은 그래서 이 디지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앞서서 정책을 EU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성이 디지털 관련 직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EU 전체로 약 160억 유로 가량의 GDP 증가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어떻게 디지털에서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아까 발표하신 워먼 인 디지털이 되겠습니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젠더 관념을 극복을 하고 또 여성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과 교육을 끊임없이 시켜서 여성을 디지털 전사로 무장시켜야 하며 또 더 많은 ITC 그룹의 여성 기업가를 양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여성이 얼마나 디지털 분야에서 뛰어나게 그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보는 지수가 이제 워먼 디지털 WID 지수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유럽에 있는 각국들이 얼마나 디지털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이제 네스이 지수인데요. 위에 있는 파란색 그림이 이제 WID 지수이고요. 밑에 있는 그림이 네스이 지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국가별 순위도 한두 국가를 제외하고는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성이 디지털 사회에 잘 적응을 하는 나라가 결국은 디지털 사회에서 승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증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럽도 여전히 젠더 갭이 존재를 합니다. 워먼 인 디지털 지수를 12개의 측정 지표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모든 지표에서 젠더 갭이 존재합니다. 단 하나의 지표도 예외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4%의 34%의 졸업생이 스템 분야에서 여성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ICT 스페셜리스트는 그것보다도 더 작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더 취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렵게 디지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성보다 19%의 봉급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젠더 갭이 더 좀 그 나쁜 지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더 고급 스킬로 갈수록 이 젠더 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래서 여전히 극복해야 할 젠더 갭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2019년 작년에 유럽 디지털 데이가 4월 9일입니다. 4월 9일 디지털 데이에 28개국의 대표들이 모이셔서 여성들이 참여해야지 디지털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공감을 하면서 이제 협정에 사인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어떤 Girls and Women 디지털 데이 같은 것들을 유럽 모든 나라가 동시에 같은 날 진행을 하고 또 같이 국가적인 그 플랜을 세워서 공유하고
프라이빗이나 아니면 퍼블릭 섹터, 공공 섹터들 다 같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같이 풀어나가자 이런 약속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ICT 이 기업에서 여성을 단순히 리크루팅하는 것뿐 아니라 이 여성들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보다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매니저 그룹 속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인클루시브 컴퍼니 컬처를 장려를 하는 그런 선언도 또 동참을 유도를 해서 많은 중요한 IC 그룹들이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그 결정 자리에 여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No Woman No Panel 캠페인도 진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디지털화에 의하면은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에 의해서 저희가 맞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3가지의 C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칭이고 두 번째는 케어링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의 커넥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커넥팅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커넥팅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의 커넥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기계를 이어주고 또 피지컬 월드하고 버추얼 월드를 이어주는 바로 그 커넥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3C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AI 시대에 국가와 기업과 개인이 갖추어야 하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도출을 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라이프롱 러닝하고 업스킬링, 리스킬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학을 졸업할 때 배웠던 것 가지고 평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리스킬링, 업스킬링을 하지 않으면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나만 꼽자면은 저는 단언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글을 모르면은 문명인이 아니듯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하는 시대에서 디지털 문해력이 없으면 글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그 각 기업의 인사 담당자 그리고 CEO들, 매니저급들, 고위 매니저급들에게 성평등의 걸림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조사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카테고라이징을 하면 사회 제도적인 문제, 제도 시스템적인 문제, 그리고 여성 인력 수급의 문제 3가지로 카테고라이징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디지털 젠더 갭 극복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짚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사회 문화적인 문제에서는 일단 여성이 디지털에 최적화되어 있고 여성이 잘한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풀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여성 리더의 디지털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여성 리더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을 디지털 기술로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보좌관을 반드시 한 명씩 같이 참여를 시켜서 여성의 디지털 무장을 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리더 중에 여성의 비율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된다. 이것이 사회 문화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다,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제도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코비드 때문에 저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디지털 환경에서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여성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저희가 좀 심각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재택근무를 하시면은 재택근무하시면서 심지어 취미 활동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많은 여성 연구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라고 그러면 사색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는 시어머니가 직장 나가면 애를 봐주셨는데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심지어 시어머니 점심까지 차려드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처럼 우리가 만약에 디지털 환경이 돼서 앞으로 재택근무가 더 많아졌을 경우에 여성의 워라밸 밸런스를 어떻게 담보해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여성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 인력 수급 문제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드릴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초중중 여학생, 아까 쉬코스 같은 것도 있고 아까 유럽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네덜란드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그 시도들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작을 해서 여학생들을 초등학교부터 디지털과 가깝게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하고요.
또 롤모델 제시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롤모델을 우리가 과학자 그러면 퀴리 부인 이렇게 롤모델을 제시해버리면 99%의 여학생은 롤모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따라가기엔 넘사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단계별로 정말 내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단계별의 여성들을 찾아서 이분들을 디지털 롤모델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뭐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경력 재고용 문제, 평생학습으로 디지털로 여성들을 재무장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디지털 젠더 갭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고 토론할 때가 아니라 이제 바로 액션을 시작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리액트라는 것은 사실은 월드와이드 웹 그 포럼에서 인터넷에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for all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기조로 시작을 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젠더 이퀄리티를 위해서 디지털 시대의 젠더 이퀄리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리액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트인데요. 여성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시대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보장을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에듀케이션, 여성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액세서빌리티인데요. 여성들이 디지털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뭐 비용 때문에 접근을 못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허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액세서빌리티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컨텐츠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물론 여성들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히 제3세계 같은 곳에서는 많은 부분의 그 컨텐츠나 아니면 디지털 서비스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언어 장벽 때문에 여기에 접근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언어로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교육, 디지털 컨텐츠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네 번째 C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의 C를 어떻게 타겟팅해서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갈 것인가 타겟을 명확히 하자. 이 5개 리액트가 있고 이 디지털 세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WID와 델시 그 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참여 없이는 그 부족한 인력을 수급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의 성장을 위한 일이고 우리의 생존을 위한 일이다. 거기에 여성이 필요할 뿐이다. 저는 역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바로 액션을 시작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선화 박사님 아주 체험에서 우러난 생생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성들이 디지털 적응도가 올라가면 그게 단순히 배려와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를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왜 걸림돌이 이렇게 많으냐 하는 거를 세 가지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편견의 차원, 그걸 어떻게 고칠 건지, 제도와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교육을 바꿀 건지 하는 내용으로 아주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이제 두 분 토론이 남아 있는데 시간에 굉장히 쫓기고 있네요. 이제 23분 남았는데 조금 압축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유튜브로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댓글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나중에 남는 시간에 같이 그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숙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숙 박사님은 가족경제학을 하신 경제학자시고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노동시장 관련 그리고 이제 여성 관련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를 해오셨고 특히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나 여성 기업, 일가정 양립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대통령 비서실 여성가족 비서관을 역임을 하셨고 최저임금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등 중요한 위원회에서 공익위원으로 활동해 오고 계시고 현재는 여성경제학회장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숙입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단하게 여성 기업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포용 성장에 있어서 여성 기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개발도상국이나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서 여성의 창업은 여성과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조금 더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다양한 생산물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국가 성장에 기여를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이런 맥락에서 이 글로벌 앙트러프레너십 모니터라는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전체 이제 국제사회에서 여성 창업과 이런 현황들을 잠깐 보고, 우리 한국의 여성 기업이 직면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것들을 좀 갖춰 나갔으면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보기가 안 좋지만, 어쨌든 글로벌 앙트러프레너십 모니터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은 여성 창업이 남성 창업에 비해서 여전히 좀 부족하고, 여성비가 한 0.7 정도 됩니다. 즉 30% 정도 여성 창업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창업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연령대별로 젊은 연령대에서 창업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가장 구분되는 어떤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창업자의 학력별 성격차는 글로벌리 좀 커지는 편입니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학력 수준이 낮은 여성들이 창업을 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학력 수준이 높은 창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창업 의사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여성들은 남성보다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하는 비율들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더 적은 인원을 고용하고, 산업별로도 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남성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이나 전문 서비스, 행정, 소비자 서비스 이런 쪽으로 창업을 하고, 여성들은 잘 아시다시피 좀 더 유통이나 판매 이런 쪽으로 창업을 글로벌리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분야 같은 경우는 남성 창업이 약 4.9% 됐는데 여성 창업은 1.7%에 불과하고요. 이런 차이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투자 활동에서도 그 규모에서 차이들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여성 창업에서는 또한 가족이나 친인척 참여 비율이 높은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여성 기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한국의 여성 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39% 정도 됩니다. 38%, 9%, 40% 요 사이를 좀 오가고 있고요. 신설 기업 중에서는 약 24%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저부가가치 산업에 굉장히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 기업 중에서 숙박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이 이제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지난 20년간 도매 및 소매업의 비율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온라인 상거래 같은 것들이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 쪽으로의 창업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지만, 여전히 우리 여성 기업들은 도소매업 비중이 높습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요. 소상공인, 일반적으로 이제 5인 미만을 소상공이라고 하는데, 소상공인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생존율도 낮아가지고 남성 기업에 비해서 업력이 굉장히 짧고, 과거에 비해서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그 길어진 것도 남성에 비해서 적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 성별에 따라서 매출의 분포를 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최근에 가장 큰 화두는 앞서 원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술 기반으로 우리의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전환하느냐, 기술 기반에서 어떻게 창업하느냐에 굉장히 큰 화두인데, 이 벤처기업 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벤처기업 중에서 여성기업이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혁신형 기업 규모가 굉장히 영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기술 편중도 굉장히 심해서 남성 기업들은 비교적 다양한 기술의 내용들과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여성들은
디자인 중심의 벤처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 같은 것들은 적게 보유하고 있고 디자인권에 좀 지적재산권이 편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기업이 직면한 문제들을 보시면 앞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의 그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WEF에서 이제 발표한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를 보면은 전 산업에서 미래 기술 변화에 기술적 동인이 되는 9가지 기술을 이제 저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성 기업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한국의 여성 기업의 현재 상태는 별로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에 비교적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제조업이라든지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다 내용이 많은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213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기술이 고도 기술인 기업은 14% 정도에 불과하고 약 반수는 범용기술 기업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뭐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그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의 준비를 하고 있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을 그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은 굉장히 마음이 급하고 준비나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요. 필요성에 비해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전에 이제 정부 지원 경험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주로 자금이나 마케팅 지원 쪽을 받고 있지 기술 지원이나 기술 인력 지원 같은 분야는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포용 성장 지금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포용 성장 현황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창업 기업의 성장하고 생존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효율화를 권고를 하고 있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여성 기업의 창업 성장과 생존이 훨씬 더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곧 포용 성장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지름길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 창업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위한 지원 정책이 과거의 프레임에 이제 갇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게 1999년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지금 여성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나 그런 기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들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건 뭐 하나의 예지만 매출액뿐만 아니라 기술 수준, 인력 수준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발제자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만큼 그 기업의 니즈에 맞는 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여성 기업들이 얼마만큼 네트워킹을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기술 발전들이 서로 그러니까 공유되고 피드백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숙 박사님께서는 특히 이제 우리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 창업하고 기업을 끌어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사회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할 때 특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창업하고 기업가로 성장하는 데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정말 뛰어난 여성 인력이 주로 자격증 시험에서는 탁월한 성과들을 내는데 이 창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정글과 같은 생태계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참 준비가 안 돼 있고 지원도 안 돼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음번에 소개해드릴 김종현 센터장님께서 뭔가 해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김종현 센터장님은 제주에서 태어나서
네, 이 고향에 와서 지금 뭔가 굉장히 혁신적인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청년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훈련, 취업, 창업에 대한 지원 활동을 목표로 해서 제주 더 큰 네일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으로 생활을 시작을 하셔서 다음에 제주 이전을 기획하고 실행을 하셨고 2009년도에는 게임회사인 넥슨 그룹사들이 제주도에 오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하셨고 지금 이 센터장 일을 맡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주제가 진짜 엄청 무서운 주제이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젠더 밸런싱을 위해서 이제 남성으로서 초대돼서 더 긴장감이 좀 있는데요. 일단 제목에서 전환 시대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얘기하지만 이 전환은 단순히 기술적인 전환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을 전환시킬 거고 그에 따라 우리 일자리가 변화될 거고 그 일자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변화돼야 될 거고 그 안에서 우리 여성의 이슈들을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큰 이제 구조적인 얘기와 그다음에 아주 여성 문제와 관련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한 제안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분명 업데이트 시켰는데 또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잠시 이제 더큰네일 센터 소개를 약간 드릴까를 합니다. 저희 이제 더큰네일 센터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이제 매년 150명의 청년을 선발해서 6개월간은 혁신 역량을 강화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6개월간은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2년간 지원 기간에 상당히 독특하게 월 150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형태로 교육 훈련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원희룡 지사님의 공약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지금 2년이 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4기까지 한 320명 정도의 청년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오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전환은 상당히 큰 전환이죠. 디지털 전환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팬데믹으로 따른 이제 다양한 전환들이 있고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전환의 속도는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 산업들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단순히 IT 기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농업을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주문을 받은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과정들 전반들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하우드가 되고 있는 플랫폼 경제 역시 되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노동 시간의 단축의 문제라든가 소득의 이제 증가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면서 소비 산업이 되게 증가한다든가 새로운 뭐 교육 산업이라든가 다른 산업들이 증가되는 형태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혁신이 보통 혁신가가 만들어져서 대중이 수용하고 그 다음에 전파되는 과정의 속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제조업 시대에는 예를 들면 100년 정도였죠.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최고의 제조업이 자동차라고 하면 포드라는 회사는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가장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고 100년간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이죠. 하지만 인터넷 산업은 10년이면 그 왕자의 자리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기업이 계속 흥망성쇠가 되게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일자리의 변화들도 변화됩니다. 과거에는 주 5일에 평생 직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면서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 비정규직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의 경제가 진행이 되면서 일자리가 뭐 깅노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양한 엔잡러의 등장이라든가 방식으로 일자리의 변화들이 상당히 빠르게 이제 변화되고 있는 그를 되게 유연해지는 노동이라고 해서 액화 노동이라고 최근에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가지고 기존의 일자리에 대응하던 시스템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까지 교육을 잘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평생 직장을 가져가게 되는 평생 직장을 가져갔다가 일부
고용 취약계층들이 발생합니다. 뭐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이라든가 뭐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그러면 이러한 정상적인 고용 관계에 벗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일시적인 훈련을 통해 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고용 관계로 진입하는 시장이 발생하게 되고 모든 사회적 안전망은 고용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이죠. 직장에 가입했을 때 급여를 기준으로 한 4대 보험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평생 직장이 없어지고 지금 최근에 10년간의 직장인들의 평균 근무 변화가 4번입니다. 그래서 2.5년 정도면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는 변화의 시대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기 때문에 이제 인재 육성은 평생 교육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의 구조가 상당히 이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 구조에 대한 노동 정책도 상당히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저숙련자라든가 노동 취약계층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고숙련자라든가 고기술자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자기 일자리를 바뀌어야 되는, 다시 말해서 누구나 실업 상태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 일을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도 상당히 보편적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 상태일 뿐만 아니라 항상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해야 되는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의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변화의 관리 역량과 기술 관리 역량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변화 관리 역량은 상당히 여성분들이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고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과정들이고, 기술 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문제인데요. 이 부분들은 젠더 갭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의 변화와 그다음에 고용정책의 변화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교육은 상당히 많이 변화됐죠. 그래서 새로운 교육 방법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특수하게 교육기관에 등록하지 않고서도 교육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많이 생겼고,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들도 정규 교육 과정일 뿐만 아니라 평생 끊임없이 자기가 성장해야 되는 교육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새로운 교육기관이 생기고 있고, 그런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들이 같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도 이제 상당히 변화들이 필요한데요. 과거에는 정규교육을 받고 이제 사회 진입하기가 상당히 쉬웠다라고 하면, 이제 이 기간들이 상당히 늘어짐에 따라서 사회 진출기에 준비하는 보장제라든가 재직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경력이 단절됐을 때 전환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이제 소득을 보장하는 형태들의 사회적 안면적인 변화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거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도 많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이 지역 주도화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정책들이 기존에는 파편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라든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조율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젠더 이슈도 상당히 이슈가 여성만의 이슈로 접근했을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화들의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과 관련돼서 입장만 살짝 얘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소프트 스킬 중심으로는 여성 일자리가 더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기술 베이스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특히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격차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안정한 고용 관계에 있어서 여성들이 상당히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력들이 상당히 자주 변화되는데 특히 여성들은 이제 육아라든가 이제 출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불안도가 2배 이상 심화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직장 문화들이 이제 가정의 양립한 구조로 변화돼야 되겠고, 특히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여성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입니다. 끊임없이 직무의 변환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직무별 커뮤니티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단절기에 집중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들이 예를 들면 경력 단절 이후에 다시 사회 재진입하는 데에 집중적인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시기에 소득을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좀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접근해야겠다. 예를 들면 디지털 전환 능력은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 여성 특화가 좀 필요한 형태의 이제 정책들은 조금 커뮤니티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여성들의 관계망들을 조금 더 개선해 준다라든가 사회적 안전망에서 여성들이 취약할 수 있는 것들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형태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제주도커뮤니티센터는 이제 한 65%의 여성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가면 남성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경력 단절 여성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보장에 대한 이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커뮤니티에 대한 활성화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현 센터장님께서는 아주 종합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시대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특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 더 질문이 들어왔거나 혹은 뭐 지금 질문을 해주실 분이 계시면 손을 들고 표시를 해주시고요. 안 되면 시간이 생각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5분의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저는 김종현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마 칼 폴라니가 이런 개념을 썼던 것 같은데 17세기, 8세기에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 이전의 일상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갔고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기업, 사회보장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때 다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그런 게 아닐까. 특히 디지털화가 계속 얘기가 됐고요. 플랫폼 사회로 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다 됐고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소비부터 소통까지 모든 걸 다 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신인류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과정 한편으로는 엄청난 전환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여성 인력의 포용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과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이게 문제를 더 악화시킬 거냐 아니면 문제를 좀 확실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냐 하는 이런 질문들을 다 가지고 지금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결론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나갈 세대 얼마 전에 뉴스위크에 보니까 타임즈인가요? 2015년에 태어날 아이들이 142세를 살 거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정말 뭘 가르칠 거냐 어떻게 살도록 할 거냐 하는 이런 이슈가 나오는데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 젊은 여성들에게 뭘 배워서 평생을 살 건지를 준비하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얘기들은 어떻게 구체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배울지를 배우는 것, 그 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다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따로 혼자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서의 응집성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링크와 다양한 브릿지들을 만들어서 공적인 자원, 기업 이런 데들하고 연결을 하면서 혼자만의 목소리가 아닌 같이 내는 목소리로 풀어나가게 되면 우리 사회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여성에 대한 포용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남성들이 배려가 아니라 이제 남성들이 배려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면서 오히려 이 여성들의 능력 개발이 국가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 보면 많은 풀리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좋은 발표해 주시고 좋은 사례 아주 소개해 주셨고요. 우리가 유럽에서 배워야 될 부분 많이 소개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그동안 평생 하신 일들을 이렇게 같이 나눠주셔서 지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토론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무대 위 좌장, 발표자, 토론자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5시 10분부터는 한아프리카 재단에서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프리카 디지털 혁신 세션이 시작되겠습니다.